안녕하세요. 4단원 화산과 지진. 오늘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따라서 행동해 보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4쪽과 95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48쪽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교과서가 잘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진 피해 사례를 배웠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경주에서도 일어나고 포항에서도 일어났을 때 건물이 균열되기도 하고요. 건물에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요.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럼 이런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피해라는 걸 일단 지진이 온다는 걸 일단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재난 문자를 잘 보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에 뭐 하면 될까요? 피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대처 방법을 조사하고 대피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피훈련을 직접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지진 대피훈련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스마트 기기예요. 결국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를 보면 스마트 기기 등으로 지진 발생 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활인 거예요. 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지진 발생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사해 보고요. 2번이 학교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서 한번 물음을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실험 관찰 48쪽에 이렇게 탐구 활동 해보게 되는데요. 지진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문제에서 조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또 그냥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디든 구글이든 크롬이든 상관없어요. 자, 검색창에 이렇게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검색을 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도 지금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재난 예방 대비예요. 혹시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재난 예방 대비입니다. 재난 예방 대비를 누르면 아래쪽에 국민 행동 요령이 보이는데요. 총 4가지의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생활 안전, 비상 대비 행동 요령들이 있는데 지진은 뭐죠? 자연 재난이죠. 자연에서 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 재난을 클릭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사회, 생활, 비상 대비 행동 요령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 재난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연 재난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고요. 쭉쭉쭉 내려보면은 태풍, 호우, 낙뢰, 강풍, 풍랑, 대설. 자, 우리는 어떤 자연재해죠? 지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진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딱 필요한 자료가 나왔어요. 이미지 영상 자료도 있는데 바로 진행별 행동 요령이라고 되어 있죠. 평소에 어떻게 대비할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지진 대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험 관찰책 여러분 정리할 거예요. 평소 대비를 봤더니 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한대요. 1번 집안에서 안전 확보하고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진 발생했을 때요. 자, 보통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해야 된대요. 유리 조각이다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보호하도록 신발을 신고 이동하고요. 자,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어때요?
여기 장소가 또 나오긴 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린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된다고 나와요. 요건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해야 되고 낙하물,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낙하물이라고 하죠. 그런 물건이 없는 공간으로 대피하되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데 아래쪽에는 장소에 따라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높은 건물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겠죠. 혹은 백화점, 마트, 극장, 경기장,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험 관찰할 때 선생님 설명해 준 영상을 잠깐 이제 멈추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진 대피 후에요. 대피를 했어요. 흔들림이 멈추거나 대피 후에는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한대요.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갈지를 결정하고요.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보로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면 잘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멈춰놓고 이제 실험 관찰책을 펴서 여러분이 정리하기 바랍니다. 모두 잘 정리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같이 봤던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 있는 대처 방법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랑 아마 비슷할 건데 선생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적긴 했어요. 지진 발생 전에는 집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하고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요.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진 발생 후에는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은 몇 가지 정리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걸 아마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봤듯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장소별로 대처하는 방법도 교과서에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실안입니다. 교실안에 있을 경우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이건 여러분 매년 우리 지진 대피 훈련할 때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디요? 승강기 아니에요.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에요. 내가 만약 다른 승강기 안 장소가 아니라면 여러분 승강기는 절대 타면 안 되고요. 계단으로 내려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또 건물 밖에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이나 벽 주변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물건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멀리 떨어져야 되고요. 대형 할인점이 있을 경우 넘어지거나 떨어질 물건으로부터 머리와 몸을 보호해야 해요. 자, 흔들림이 멈추었을 때요. 여기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 2분 정도이므로 흔들림이 멈추면 그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멈추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넓은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보통 어디로 이동하죠, 우리? 그렇죠. 운동장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안내 방송이 나오죠. 건물에서는 승강기 대신 뭘 이용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이때도 다 지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머리를 가린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출구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올바른 대처 방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문제예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 때 얘기했는데 지진 대피 훈련에서 잘된 점과 보완돼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지진 대피 훈련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여러분 한번 혹은 못한 것보다 보완해야 할 점이라 되어 있네요. 보완해야 할 점을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잘 써 보았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 대체로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잘 보호해요.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그리고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도 잘 하는데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대피 후에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안내 방송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피 후에도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요거는 보완해야 할 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적으면 되는 거 알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집의 지진 대피 현황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체크. 나머지 다른 문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우리 집은 잘 되어 있는지 다 체크를 한번 해보고 혹시 우리 집에 이건 없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한번 잘 점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항상 머리와 몸을 보호한 다음 상황과 장소에 따라 올바른 대처 방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착해야 한다는 거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침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오늘도 빛날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